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도시철도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산비탈이 무너져 흙더미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또 복구 작업을 벌이던 중에 한 차례 더 100톤 무게의 거대한 바위가 도로를 덮쳤는데요. 그야말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을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다란 바위가 무서운 속도로 도로를 향해 굴러떨어집니다. 전봇대는 바위에 부딪혀 힘없이 쓰러지고 도로까지 덮쳐 공사 안전 펜스도 뜯겨나갑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309 공사 현장 바로 옆 승악산 비탈에서 바위와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미 6시간 전 한 차례 산비탈 일부가 무너져 복구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토사가 도로 쪽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도로 바닥 구조물도 밀려 솟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 도로 2km 구간 6개 차로 통행이 전면 금지됐고 사고 현장 바로 위 갱생보호시설 수용자와 직원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시간이 늦은 건 아는데 공사 발파 작업이 있으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고려를 했겠지만 제 쪽으로 좀 약간 걱정이 되죠. 사고 지점은 지하철 공사 터파기 작업으로 집안에 금이 가는 등 여러 차례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비탈엔 토사 유실을 막는 구조물도 없었습니다. 이쪽 밑에 지역에 흙이 동상이라든지 해변기 되면 조금 무너지는 현상이 이쪽 지역은 조금 더 다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하구청과 부산교통공사는 긴급 복구 작업을 마무리한 뒤 추가 붕괴를 막도록 조치하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 진단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오늘 부산에도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 조치가 시민들의 자율성에만 맡겨져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평균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대기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마련된 특별법에 따라 부산시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내렸습니다. 핵심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에선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처럼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부산시 차원의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부산시는 13만 8천 대에 이르는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준비 중이지만 시행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십억 원이 투입될 CCTV 등 단속 장비에 대한 경제성 논란도 나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항만 도시인 부산은 선박 배출 미세먼지 대책도 시급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부산의 초미세먼지 배출원에서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279톤으로 전체의 11%, 반면 선박은 한 해 928톤으로 무려 37%나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역시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의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면서 부산시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 부산은 임금 수준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요. 이제는 고용의 양뿐 아니라 고용의 질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실업률은 4.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2만 8천 명 감소하면서 부산의 고용률은 63.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7천 명의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등 실업과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거듭되자 부산시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8만 5천 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지 또 전시행정적인 게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지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부산은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산 상위 분석에 따르면 부산의 상용 근로자 1인당 월 임금 총액은 322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363만 원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인근 울산과 비교하면 100만 원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부산의 주력 산업이 침체돼 있고 지역 경제를 선도할 만한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 지역의 임금 수준이 낮은 이유는 그 중소기업 위주의 그 취약한 경제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없고 하청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의 비중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 감소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젊은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산업 구조의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사하구 장림시장 앞 도로에서 35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을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옷가게 대형 유리창이 깨졌고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좌회전하던 다른 승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낮 1시 50분쯤엔 사상구 주례동의 한 도로에서 51살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A씨가 중상을 입는 등 7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동아대 학생 박준혁 씨가 사고 52일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송 비용 2,500만 원은 대한항공에서 지원했고 박 씨는 환자 이송용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세간의 비판 목소리에 힘든 심정을 전하며 당분간 서울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으로 향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 MBC가 제작한 M스토리 바다의 길 안개에 젖은 도시가 제32회 한국 영상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문 보도부문 영상기획상을 수상한 영상취재팀 김옥진, 이성욱 카메라 기자는 뛰어난 기획력으로 해무에 둘러싸인 바다와 부산 전역을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의 2019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오늘 부산 시내 12개 지하철역에서 열렸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단은 평소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형 예술 공연으로 올해는 부산시청과 서면 지하철역 등 12곳의 공공장소에서 음악과 무용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드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이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을 방문해 파업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모조스 부회장은 어제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부산 공장 생산 비용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그동안은 생산성이 높아 유지될 수 있었지만 비용이 더 오르면 미래 차종과 물량 배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조가 부분 파업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임단협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25대 수협중앙회장에 임준택 전 대형 선망수협 조합장이 당선됐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오늘 송파구 사옥에서 전국의 조합장 92명이 대의제로 간선제 투표를 치른 결과 결선 투표에서 임준택 후보자가 52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당선인은 어민과 조합 중앙회 모두 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다음 달 25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부산 출신인 임 당선인은 현 김인권 수협회장과 똑같은 대형 선망수협 출신입니다.